자, 여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배운 거 이해해야 돼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기억납니까? 한반도를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 즉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쇼부를 쳤죠. 그래서 세 가지가 결정됐어요.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의하자. 그리고 한반도를 4개국의 신탁 통치를 최대 5년 동안 해주자. 요 세 가지 결정된 거 기억납니까? 특히 요 세 번째 신탁 통치 때문에 우리 좌익과 우익이 쪼개져서 으르렁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요 두 번째 부분,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입니다. 몇 번 모이냐면 2번 모입니다. 이쪽이 소련이고 이쪽이 미국인 것 같죠. 그래서 모여서 한반도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2번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목적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임시정부 수립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지 누군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상 선정을 위해서 모였지만 결렬, 빠그러집니다.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걸 주장합니다. 여기에 단체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도 포함시키자. 한마디로 반탁 세력들. 구체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했던 애들이 이게 우익이잖아. 미국이 우익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익들도 참여시키자. 근데 소련은 뭔 소리냐? 이 회의 자체, 이 모스크바 회의 결정을 지지한 세력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지를 해야지 임시 민주정부 세우는 거 그거 따라오는 거 아니냐? 당연히 얘네들만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좌익만 결정 지지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기 체제랑 똑같은 우익들도, 소련은 자기 체제랑 똑같은 좌익들만 참여시킬 것을 고집하다가 서로 으르렁 대다가 결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이 나섭니다. 이승만이 딴 건 몰라도 되게 레이더 촉이 좀 발달돼 있어. 지금 보니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로 으르렁대다 빠그러졌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 잘 협의가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하냐면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볼게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인데, 이제 우리는 무기한 휴회된 정지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기대하지만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 그래서 남쪽만의 정부 세울 것을, 임시지만 정부 세울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승만처럼 거물급 정치인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한반도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분위기를 잘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 그래서 남쪽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미소 공동위원회 빠그러졌어.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단독 정부를 주장하고 있어. 이러다가 남과 북이 분단되게 생겼잖아. 그래서 좌랑 우랑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좌우 합작 운동이라 불러요. 눈치챘지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였으니까 보라색이 되겠죠. 우리가 좌가 빨간색, 우가 파란색이잖아요. 합쳐졌어. 합작이니까 보라색이죠. 배경은 방금 본 것처럼 1차 미소공의가 결렬됐고 그 분위기를 틈타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으로 단독 정부를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분단되겠다 해가지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김규식이 손을 잡습니다. 요 앞에 본 표 기억납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좌익과 우익 세력이에요.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익, 왼쪽으로 갈수록 좌익이죠.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말은 중도 좌익과 중도 우파, 그래서 중도적인 세력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파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극좌랑 극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둘이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도 좌파랑 중도 우파가 손을 잡고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는 것을 사파로 그 당시 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단독 정부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좌우 합작 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미국도 이걸 처음엔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 소련 새끼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차라리 중도 세력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해보자 하고 미국도 지지를 했었어. 그래서 7가지 원칙도 제시를 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이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정부 세워주자, 토지개혁 해주자, 친일파이들 처벌하자, 이런 논의가 생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이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아. 여기서 말한 좌익과 우익은 극좌랑 극우 세력을 말하겠죠. 좌익은 뭐가 불만이었냐면 요 부분이 불만이었어요. 야, 토지개혁은 좋은데 유상 매입? 돈 주고 산다고? 그리고 공짜로 나눠주는 거 좋은데 뭐 돈 주고 산다고? 유상 매입이라는 것은 지주들, 땅 주인인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 매입의 불만이야. 있을 유자거든. 돈을 준다. 그래서 좌익은 항상 무상으로 빼앗는 걸 말하거든.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걸 원하는데 뭐 유상 매입?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좌익이 불만입니다. 우익은 또 뭐가 불만이냐면 요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친일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익의 일부가 또 친일파가 또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극좌랑 극우가 비협조적이었었고, 또 냉전이 처음에 미 군정이 지진했지만 이제 냉전이 심해지면서 미 군정이 지지하는 것을 철회합니다. 나 철회. 나 이제 지지 안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이때는 아주 무서운 시기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면 죽여버리는 요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요 시기였는데, 이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그 당시 때 국내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인기투표 넘버 1 여운형이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7원칙 중에 중요한 건데,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토지개혁은 하는데 유상으로 매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자.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는 새로이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요 유상 매수 부분, 요 부분이 좌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었고, 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 요 부분이 우익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해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김규식은 여기 남아 있는데, 문제는 여운형은 암살당했잖아. 여운형이 워낙 거물급이기 때문에 여기 여운형이 있네요. 근데 목만 있죠? 이것은 여운형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사진을 잘라서 같이 붙인 것 뿐이에요. 기념사진이라서. 그래서 여운형은 이때 암살당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말해주다시피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이 손을 잡고 좌우 합작운동을 펼쳤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 문제 이제 어떻게? 좌우 합작운동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소련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좌우 합작운동도 결렬됐으니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기자. 유엔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기구로 설립됩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인데, 이때 막 금방 생긴 따끈따끈한 국제기구거든.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 넘겨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앞서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연히 결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으로 미국이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이 결정을 내려줘요. 유엔 총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한반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해 라고 결정을 때립니다. 총선이 뭐냐면 총선거의 줄임말이에요. 총선거가 뭐냐면 국회의원 뽑는 선거야. 어떠한 나라든지 만들어지려면, 수립이 되려면은 총선을 먼저 합니다. 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법 만드는 거야. 법.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이 만들어져야지 이 헌법의 근거에서 어떤 나라인지가 결정이 되거든. 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할 것인지,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할 것인지, 나라 이름은 뭘로 할 것인지, 그런 게 헌법 담겨 있거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생기려면은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의 근거에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총선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때립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어 이 총선거를 치르려고 지금 38선으로 쪼개져 있죠. 근데 문제는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북쪽의 소련이 꺼지세요 라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생각이 달랐어.
여기 인구 비례라는 부분이 꽂혀 있었죠. 왜냐면 여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인구 비례로 하면은 남쪽이 인구가 많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남쪽에 유리하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남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는 북한이 반대를 합니다. 또 이미 북한 쪽은 북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인구 비례에 따르면 북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북쪽 혹은 소련이 입북, 북한으로 들어온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난감하잖아. 그래서 유엔 소총회, 아까는 유엔 총회였었죠.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넘어와서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 북쪽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 해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은 선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막지 않았거든. 그래서 남쪽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라라고 결정을 때립니다. 이때.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남쪽만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섰냐면 김구가 나섭니다. 김구는 남쪽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반대합니다. 김구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야. 우리 민족을 위하고 민족의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딱 가만히 봤더니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지면 남북이 분단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김구가 나섭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 그 성명서가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일정부 세우자라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에 베어 쓰러져 죽을지언정 일신 나 하나의 몸을 위해서 구차한 편안함을 위해서 단독정부 세우는 협력하지 않겠다. 아주 읍고라는 것은 울면서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때 우리 동포들이 한 3천만 됐나 보죠. 3천만 국민들한테 울면서 김구가 호소합니다. 나 김구는 38선에 베어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누구처럼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글을 발표를 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뭘 지향했다? 통일정부를 지향했다. 뭐랑 비교되나요? 그렇죠. 이승만의 단독정부 주장했던 정읍발언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요 정읍발언이랑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랑 비교해서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김구는 요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를 하고 북한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 젊은 놈의 새끼가. 그래서 김구가 김일성을 설득하러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야 일성아 깝치지 말고 나 좀 만나자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요. 분위기는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됐고 김구가 통일정부를 위해서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만나요. 이 만남을 뭐라 부르냐면 남북협상이라고 불러요. 왜? 단독 정부를 막고 통일 정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남측 대표가 북으로 가서 북측의 대표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측의 대표 김구랑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파죠. 주석 부주석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정식 명칭은 남북연석회의 줄여서 남북협상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남아 있어요. 김일성과 김구가 같이 나란히 협상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구가 같이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 평양에서 어떤 사람은 김구가 빨강이 사회주의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김구는 파랑이 입장에서 북한 젊은 놈의 새끼 김일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였을 뿐인 거지 빨강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협상을 해서 물론 김일성 이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동 성명서를 채택을 합니다. 외국 군대 꺼져라. 남한 단독 선거 반대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본문인데 남과 북에서 외국 군대는 꺼지세요.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합니다. 물론 김일성도 여기 합의 보고 발표했지만 하나의 쇼였어요. 김일성은 이미 북한 정권을 만들고 있었고 남측의 김구 일행을 만나서 본인도 나름대로
통일 정부를 위해서 쇼를 했다,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을 취한 것뿐이지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단독 정부를 준비하고 있었어. 남쪽에선 이승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순수한 김구는 남과 북이 단독 정부를 각각 수립 중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쇼부를 치려고 했지만, 물론 겉으로는 쇼부치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지만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진행됐고 북한도 나름대로 정권 수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남북협상. 그래서 이것이 남북협상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38선 앞에서 김구가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의고함, 여기 남북협상하러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통일정부를 지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김구는 이런 움직임 뒤에 암살당합니다. 1949년 6월 26일 날 총에 맞아서 죽어요. 누가 총을 쐈냐면 요 안두희란 놈이 총을 쏴요. 그 당시 땐 육군 소위 말단 장교였는데 갑자기 김구가 있는 경교장이란 장소로 들어와서 빵빵 쏴서 김구를 암살을 합니다. 이것이 총알 자국 있죠. 그래서 경교장에서 총알 자국과 김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엎드려서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이 당시 때 열흘간 10일간 김구 장례식장이 열렸대.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크게 열렸고, 선생님 정확한 데이터 모르지만 200만인가 몇백만이 와가지고 10일 동안에 김구를 애도할 정도로 평생을 우리 독립과 통일정부를 위해서 노력했던 김구가 안타깝게도 안두희에서 피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안두희가 총을 쏘고 당연히 경비병이 올라갔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두희가 잡혔는데 바로 문을 열고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안두희를 바로 끌고 가. 마치 안두희가 범행을 저질 걸 알았다는 듯이 바로 군인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대속 감형이 돼. 처음에 사형, 무기징역, 그 몇 년 줄더니 나중에는 그냥 한국전쟁 빵 터지니까 그냥 풀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안두희는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안두희가 김구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김구 민족의 반역자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 하니까 안두희는 막 숨어 살죠. 그러다가 언제? 1996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요 사람이 이제 박기사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버스 기사였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안두희를 추적을 한 거야. 어렸을 때 박기사가 김구 위인전을 읽고 김구에 푹 빠졌어. 그 민족의 위인을 이 안두희가 죽였다 해가지고 민족의 반역자를 해가지고 요 나무 봉이 있는데 여기 정의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요 민족의 반역자 안두희를 죽인다라고 안두희가 숨어 사는 인천 집에 들어가서 이 정의봉으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요 박기사라는 분도 죽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좋아했나 봐. 결리사의.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정의를 생각하고, 그다음 위험을 보면은 목숨을 바쳐라.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의봉은 훗날 김구 기념관에 기증을 했고 박기서 씨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박기서가 사람을 죽였잖아. 근데 감옥 재판관도 참고를 했나 봐. 민족의 영웅을 죽였기 때문에 3년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한 1년 반 정도 살다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잖아. 그런데 막 영웅 대접해주고 되게 좋아해줬다고 해요. 이 박기서 씨. 그리고 김구는 자기가 평생을 그리워했었던 이봉창, 윤봉길이 묻혀있는 사무이사무역, 요거 우리 배웠었죠. 효창공원에 자기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 옆에 김구도 같이 묻힙니다. 우리 사무이사무역은 앞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김구는 통일정부를 위해서 단독정부 반대했죠. 남북협상도 그런 움직임이었었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7년 3.1절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어린애를 차로 친 게 아니라 말로 쳐서 아이가 다쳤어. 이거를 항의하는 시민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사건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군중들, 제주도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감정이 좋지가 않아. 그러다가 48년 4월 3일 날 좌익 빨강이들과 일부 제주도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이 이 폭동을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압하는 과정에 어떤 애가 빨강이고 어떤 애가 폭동을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짜고짜 제주도의 젊은 남자들을 싹 잡아다가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제주도 도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략 3만 명 정도 죽은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제주도 인구가 이때 30만 명이었었대. 30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을 정도면은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사건이고, 어떠한 마을은 장례식이 똑같대. 한 마을이 아주 몰살돼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너 빨강이지 해가지고 다짜고짜 죽이거나 끌고 가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학살을 당했는데, 이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빨강이들과 일부 폭동이 있었지만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한 이 사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고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걸 진압하는데 군인 경찰도 진압을 했지만 서북 청년단이라는 애들이 강경 진압을 해요. 서북 청년단은 좀 애들이 좀 흥분돼 있는 상태야. 얘네들은 우리나라 이 서북 지역에 있었던 애들인데 분단됐잖아. 북한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돈을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탄압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빨강이라면 이를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그들이 만든 조직이 서북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북한에서 북쪽에서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내려왔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주의자들, 뭐 빨갱이, 뭐 좌익이라 가면 뭐 일을 가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 민간인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흥분하고 제주도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축장 깎아가지고 그냥 빨강이로 오해되는, 의심이 되는 애들은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야. 과격하게. 또 이승만이 또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이 흥분돼 있는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다녔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꽤 된다라는 거. 물론 좌익과 일부 폭동 세력도 있었겠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 그래서 제주 4.3 사건, 요걸 소재로 만든 영화가 지슬이라는 게 있고, 또 소설로는 또 유명한 것이 순이 삼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학교 도서관 가보세요. 있어요. 지슬은 제주도 사투리로 감자란 뜻이에요. 이 영화인데 소문이 난 거지. 마을로 군인 경찰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엄마가 아들한테 피신가라 그러죠. 야, 한라산으로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아들이 도망가는데 엄마가 야, 지슬 하나 가져가. 지슬 가서 먹어 했는데 아들은 곧 내려올 텐데 뭔 지슬이요 하고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는데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 막 총소리 들리고 마을을 봤더니 마을에 막 불이 막 타오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마을 사람들 몰살시킨 거야. 근데 나중에 잠잠해지고 내려왔더니 엄마가 죽었고 어머니 주머니에서 지슬, 감자가 툭 떨어지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챙겨주려 했던 지슬. 또 아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지슬을 챙겨놨는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 스토리가 영화 지슬에 나와 있다고 해요. 순이 삼촌은 실제 제주도 4.3 사건 학살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해요. 제주도의 이제 조천읍에 북촌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군인이 2명 죽었나 봐. 그러면 이 군인 2명 죽은 사람들 색출해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북촌 마을에 들어가는데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에 불러 모아놓고 학살을 합니다. 이틀 동안에 300여 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해요. 400여 명이다. 400여 명. 이틀 내에 400여 명을 학살할 정도로 대형 학살이었었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학살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재로 만든 것이 순이 삼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잖아. 막 불타오르고 학살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군대가 더 필요하니까 제주도가 가까운 여기 여수 있죠. 여수에 있는 군대로 하여금 야,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진압해 라고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근데 여수에 주둔하던 군대한테 제주도 진압 명령을 때렸는데 문제는 여수에 있는 군대 내에도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가서 진압하라 그러는데 거긴 자기 동기인 똑같은 빨간색들, 빨강이들도 숨어 있고 또 죄 없는 제주도 사람들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지. 그러다가 출동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일정부를 또 주장하면서 여수,
옆에 동네인 순천이 바로 옆에 있거든. 여수 순천을 장악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 불러요. 10월 19일의 기점이었었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계엄령은 질서를 일반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을 풀어서 치안 담당하는 거거든. 계엄령을 때려서 군인을 풉니다. 여수 순천에. 그리고 이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수의 민간인이 섞여서 희생을 당합니다. 생각해봐. 여수 순천에 있는 사회주의자, 한마디로 빨강이 군대를 색출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사회주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젊으면 다짜고짜 군인으로 의심이 되면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재판도 없이. 근데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이 휘말려서 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은 연관이 되어 있죠. 제주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일어난 학살이었기 때문에. 물론 통일정부를 주장했었던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이 조사받으려고 대기하는 모습이고 피해자 양은아 할머니인데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눈앞에서 잡혀갔대. 모두 걱정 말라면서 떠나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대. 아직도 가슴이 가득해오고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대.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몇백 년이고 아들을 다시 보기 전엔 죽을 수가 없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대.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은 것을 다 본 거지. 참, 제주도는 재산날이 똑같다니까. 10분의 1이 죽었어. 자, 아픔의 도시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도 가서 사과했어요. 제주도 4.3 사건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군인 경찰을 이용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도 학살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한참 뒤에 아무 죄도 없는 노무현이가 가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대통령은 아니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거 진상조사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라고 대표를 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심지어는 노무현은 그 상대 정당 쪽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쪽이거든. 반대쪽 정당 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후임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과를 대표로 했습니다. 요거는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수 순천 사건 때 이렇게 줄을 쭉 세웠대. 그래서 한쪽은 반란군, 한쪽은 민간인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가 예를 들어서 군인처럼 짧았다. 총으로 쏴 죽였대. 피부가 검었다. 뭐 이거 군사훈련 받은 것처럼 뭐 탔다. 쏴 죽였대. 이때 나온 표현이 뭐가 있냐면 손가락총. 장교가 딱 봐가지고 저 새끼가 좀 군인 같아. 반란 군인 같아. 손가락으로 깔딱 이렇게 하면은 총으로 쏴서 죽였대. 장교가 손가락 깔딱하면 죽였대. 그래서 손가락총이란 총이 이 표현이 유행할 정도로 그냥 재판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시기가 이때이고, 좀 진압하는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 중에 진짜 빨강이도 있었겠지만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 혼란기 때 무고하게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무지 많다라는 거지. 물론 잘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복을 했죠. 그래서 건진이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좌익 우익 세력이 있었고, 미소 군정이 실시되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 군종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미군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외상회의를 했고,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신탁통치가 결정됐고, 요게 실제로 열리죠. 몇 번? 2번. 1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협의하는 단체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지죠. 미국은 모든 단체 하자, 좌우 모두 하자. 근데 소련은 이 모스크바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즉 좌익만 참석시키자. 서로 으르렁 되다가 결렬이 됩니다. 이때 촉이 발달한 분위기의 촉을 세웠던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정읍 발언이 이때 나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미소공동회는 결렬됐어. 이승만이 이러고 있어. 야, 남북이 쪼개지겠는데 안 되겠다. 좌우 합작운동이 벌어지죠.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파들이
움직입니다. 미국도 지지했었고 원칙도 했었고 하지만 실패하죠. 무엇보다 여운형이 암살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미소 공동회의를 열렸지만 당연히 결렬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를 미국이 유엔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하라고 하죠. 하지만 인구 쪽수가 적었던 북쪽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다시 유엔 소총에서 결정을 내리죠.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해라. 이 말은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래서 5월 10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50 총선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먼저 김구가 있었죠.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서 발표했죠. 울면서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울면서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통일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남북협상을 하죠.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연석회의를 합니다. 남북연석회의 혹은 남북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측의 김구, 김규식, 북측의 김일성을 비롯해 김두봉, 보니까 다 김씨네. 이 사람들이 막 쇼부를 쳐요. 물론 여러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했지만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 그랬죠.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이 터집니다. 남한만의 단독성부를 반대하면서 그러다가 이거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 순천에서 11구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김구, 남북협상,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 11구 단독 정부를 반대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 선거가 열리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 자, 지우고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스토리를 알면 좋습니다. 스토리도 모르고 외우려면 어려워요. 오히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풀어볼게요. 이승만은 자화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승만은 극우죠. 극우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여운형 중도좌파 자화합작 운동을 적극 참여하였다. 얘가 리더했었죠. 김구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을 통해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다. 아니죠. 이거 통해서 단독 정부를 반대했었죠. 통일 정부를 기대했었죠. 남북협상에는 김구랑 김규식이 참여했다. 맞죠? 여수 순천 사건은 좌익이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면서 일어났다? 아니죠. 반대하면서 일어났죠.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죠. 이것을 정읍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자화합작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자, 48년 남북 협상은 어디에서 개최되었나요? 그렇죠. 평양. 지금 김정은 뚱땡이가 살고 있는 평양에서 개최되었죠. 여수 순천 사건은 군대 내 좌익 세력이 뭘 거부하면서 그렇죠. 제주도 4.3 사건 진압, 제주도 4.3 진압을 명령을 때린 거죠. 이걸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순 사건은 여수는 여수 순천의 줄임말입니다. 정부의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래서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는 계엄령 선포하고 진압을 했습니다.